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진입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뉴스는 일요일이기도 하지만 어제 그제 저녁부터 있었던 러시아의 용병의 그 반란, 이게 이제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용병 대장 푸틴의 오랜 친구, 푸틴의 요리사는 벨라루스로 가고 그의 그 반란에 참여를 했었던 용병들은 러시아 군과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죄는 묻지 않는다라고 일단 마무리는 됐지만 굉장히 푸틴의 힘은 약화시켜졌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정치권에서도 반응하고 있는지 미국의 정보국은 이것도 미리 알았다고 하네요. 그런 일들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3년 독재를 했습니다. 푸틴이. 어떤 때는 총리로, 어떤 때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해서 가장 대담한 도전을 이제 그 용병 대장에게 받았죠. 본인의 오랜 그 친구이기도 하고 본인의 그 픽서로서 일을 했었던 용병 대장. 오늘의 미국 이 탑뉴스 브리핑에서는 이런 일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은 왜 이 용병 대장 프리고진을 놔줬나? 그러면 푸틴은 도대체 뭘 할 건가? 와그너 그룹은, 러시아인의 생각은, 다른 나라 뭐 입장들 어떻게 하실까? 트럼프의 말 등등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이 그 반란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어제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정리를 한, 전쟁에 개를 투입하면 그 개가 주인을 문다 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맥스 부트라는 아주 그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특히 러시아 태생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 강한 역사가이고 컬럼니스트인 컬럼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코노미스트가 프리고진의 이 반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래와 함께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앞에 다 올려놨으니까는요. 지금부터는 어제부터 전혀 이 뉴스를 듣지 않으신 분이라면 러시아 용병 바그너가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반란 쿠데타인 거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해고해라. 그들이 썩었다. 하지도 않아도 될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렀고 우리 용병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 미사일에 의해서 우리 용병이 5배는 더 숨지고 말았다 하면서 그들의 해고를 주장하고 모스크바 쪽으로 진격하다가 200km, 120마일을 남겨두고 푸틴의 푸들인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모든 죄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 하고 해산하고 하는 식으로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스크바로 갈 때 별 저항도 없었고 일부 국민들의 환대를 받았었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푸틴이 내전을 피했으니까 푸틴의 승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모스크바까지 전진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푸틴이 모스크바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정치의 그 리더는 모스크바 주변이나 아니면 그 지방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푸틴이 일단은 충성 맹세를 받았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내전 피하고 충성 맹세 받고 이 프리고진이라는 용병 대장은 저쪽으로 가는 걸로 하고 해서 일단은 승리라고도 볼 수도, 승리라기보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생존했으니까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뭐 벨라루스 대통령과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 이상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 반란은 쇼킹한 반란 맞습니다. 그 용병 대장이 계속 러시아의 군을 공격하고 끝까지 푸틴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벌도 받지 않고 벌을 심하게 주겠다고 대국민 연설을 하고 벌도 주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자기에게 무장한 그 무장으로 반란으로 딱 그 본인 앞에 눈을 부릅뜨고 반기를 들었는데도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푸틴을 강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모스크바가 하루에 거의 점령당할 수도 있는,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는, 내전이라도 그 위기에 갔다면 얼마나 지금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약한 겁니까? 물론 많은 군대를, 특별히 이제 보안대라든가 이 푸틴을 지키기 위한 그런 데를 빼고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많이 갔다 하더라도 이건 쇼킹한 결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를 프리고진이라는 반란을 이끈 용병 대장을 체포하라고 할 군사적인 힘도 없고 정치적인 합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프리고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 밖에 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0대가 전쟁이라는 얘기만 하고 뭐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 소셜미디어에 쓰면은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핫도그 장사하다가 식당 하다가 푸틴의 픽서로서 아프리카, 시리아, 중동에서 군인으로 미국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인터넷 회사를 차려서 그렇게 등등등등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푸틴의 목에 칼을 들이댄 이 사건인 거죠. 그런 프리고진을 푸틴은 왜 놔줬을까요? 왜 놔줬을까요? 반역자라고 대국민 연설에서 말하고 몇 시간 만에 더 큰 군사 반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텔레그램에 보면 사진 같은 거, 조작하지 않은 사진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항도 별로 하지 않고 뭐 방위군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다른 특수군들이 프리고진 용병대를 척척 내보내주고 능동적으로 용병을 지원한 그런 군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총 한 번 안 쏘아보고 어느 헤드쿼터를 접수를 하고 어디선 뭐 교전도 했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고진을 놔줬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끝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푸틴의 신화, 푸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 신화를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러시아가 안보, 정보 그런 그 국 가운데서 무슨 뭐 GRU가 있고 SBR이 있고 FSB가 있잖아요. 아직도 충성파에 푸틴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충성을 하던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네? 이런 것도 이제 푸틴은 본 거고요. 그래서 푸틴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푸틴이 누군가를 숙청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프리고진이 주장을 했었던 러시아의 국방장관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합참 의장에 대한 숙청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인물을 숙청을 할 수가 있죠. 그로써 더 독재적이 되고 더 잔혹하게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간다고 하는데 뭘 하지 거기서? 벨라루스의 푸틴의 푸드린 대통령과는 한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합의의 디테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프리고진에게 내렸던 혐의를 기각하고 그의 용병에게 내렸던 반란에 참여했던 그런 것도 다 용병이 바흐무트 같은 데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해준다. 이거는 이제 딜인 거죠. 그 밖에 딜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 푸틴에게 한번 해볼래? 했었던 사람이 조용히 벨라루스에서 머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병들이 그를 따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하건 계약하지 않고는 맘대로니까. 용병은 돈 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특히 이번에 용병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수감 중인 사람들을 빼왔으니까 돈도 주고 열심히 싸우고 죽으면 할 수 없고 살면 나중에 사면해 줄게. 프리고진도 결국은 감옥살이를 했었던 전과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었던 이 용병들이, 프리고진은 돈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돈박스를 뭐 열 몇 개를 어디엔가 두고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모스크바로 올라가는 과정에 그거 내 돈이다라고 시인도 했다고 하고, 그 돈을 누구에게 준 걸까요? 군인에게요? 아무튼 그래서 돈 받고 일하던 이 용병들이 프리고진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푸틴의 권위에 그렇게 과감하게 도전해서 푸틴을 망신시키고 그의 안보에 러시아 모스크바 뚫리는 거 하루면 돼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이 사람의 앞으로의 역할이 궁금하죠. 이런 사람을 푸틴에게 한번 해보자 했었던 사람을 루카센코, 푸틴의 푸드린 알렉산더 루카센코,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유튜브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푸틴과 이 프리고진이 짜고 러시아 좀 사람들 정리 좀 하려고 국방부 그렇게 했다 하는데, 아니 푸틴이 바보입니까? 자신의 권력이 이렇게 약해지고 형편없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면서
푸틴과 짜고 고스톱을 쳤다니요. 그렇게 말한 매체는 정말 무지한 겁니다. 그 매체 앞으로 보지 마세요. 네, 아무튼 용병들이 민스크로, 벨라루스의 수도로 이 용병 대장을 따라가고 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직은 이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이 반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G7 국가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의 무슨 뭐 중요한 국방부의 관계자들도 이스라엘에 가게 한 것도 가지 않고, 합참의장이었던 것 같네요. 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하다가 일단 24시간 안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대로 캠프 데이비드로 가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지 되니까. 그리고 미국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역시 그 낙태를 불법화한 그런 연방대법원의 판결 1년이 되고 나서 그에 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갔고, 두 사람 다 러시아의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도 그건 러시아 내부의 문제다,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미국은 이 일을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며칠 전에 타이탄이 교신이 끊기고 1시간 45분 됐을 때 바로 해군이 투입이 돼서 소리가 들렸고 이렇고 그 잔해가 어디 있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해양부의 해양 뭐죠? 그 해양 아무튼 그쪽에 줬었을 그럴 정도로 이번에도 크렘린은 당황했지만 미국은 미리부터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 전 6월 초, 5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프리고진이 막 무기를 모은다던가 이런 것을 감지하고, 이번 주 초에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의회에, 모든 의회는 아니고요. 요즘 미국도 의회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여자 의원들끼리 막 쌍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수준 이하잖아요. 완전히 일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에 있어서 이 발의안을 내놓고 욕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다 가르쳐 주겠습니까?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이제 그런 것을 브리핑을 이번 주 초에 미국 정보국에서 했답니다. 무기라든가 탄약, 그 밖에 여러 가지 군사 장비를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바흐무트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동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모스크바까지 북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국이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한국과 세계 동맹국들, 많은 동맹국들의 전화를 다 도청한 것. 그리고 그때 나왔었던 얘기가 미국이 러시아 국방부를 뚫었다, 도청으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미국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6월 중순에는 확실하게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 기획한 것들도 알았다는 얘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러시아가 큰 혼란이다. 그러나 조심하시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다음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이게 이제 협상이 이루어진 뒤에 한 얘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선출되면 이 문제를 24시간 안에 풀겠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과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지,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를 푸틴에게 확 안겨주고 풀어볼 수는 있으려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푸틴을 만나서나 만나지 않거나 푸틴을 칭찬하고 훌륭한 리더일 것뿐만이 아니라 good leader, 좋은 리더라고 칭찬을 하고, 심지어 genius라고 하잖아요.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공화당에서조차 비난을 받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가, 이게 아마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여러 가지 며칠 동안 쭉 집중적으로 본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처럼 지금 전략도 전술도 다 실패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 힘이 없고 전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역시 시간도 전략적으로 부족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러시아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게 이제
미래에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조금 다행이다라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인데 앞에서 중요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접겠는데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매체를 제가 한국도 중요한 매체들을 모니터를 하는데 푸틴을 그토록 비호하면서 무슨 사진 같은 것이 나오면은 어디였었죠? 하도 많은 전투가 있어서 그 역사적인 그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임산부가 병원을 러시아가 폭격해서 임산부가 이렇게 하고 들것에 실려 나오면 누군가가 외대 교수였어요. 이씨 성인 것 같아요. 그분이 나와서 지금은 뭐 그 프로그램도 없어졌습니다만 뭐 다른 데서 더 성공하고 있다고 하고 나와서 저거 조작된 사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뭐 그러면 그 진행자는 몇 개월 있으면 뭐 누가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무능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이 역사가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했는데 많은 매체에서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젤렌스키의 무능함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비난하던 언론인이건 어피니언 리더이건 그런 분들 주장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할 때는 정상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분석을 하고 본인의 평소의 여러 가지와 맞춰서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시각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라 어떤 한편, 정치적으로 어떤 한편을 지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사람들이 한국에는 이 언론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억이 뭐 무슨 소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의 미국을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한 시점에는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제가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때 보세요. 당적에 민주당이라고 써있나 공화당이라고 써있나 없다니까는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의 민주당에 뭘 보고 뭘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뭘 보고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맞나요? 더불어민주당 맞나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국민의힘에 제가 뭘 보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그 현상을 보고 이슈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많은 매체들을 보고 아 이렇구나 이 정도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쪽에서 작정을 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매체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편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푸틴이 이길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고 계시는 그러면 인생을 조금 헛사는 거잖아요.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아야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바른 눈과 바른 심장이 있으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의견과 분석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니까 그런 때는 특히 이런 때는 오늘의 미국을 조금 많이 봐주셨으면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분석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깨끗한 힘이 나옵니다. 늘은 아니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봐주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오늘의 미국을 보시면 그래도 미국이 괜찮은 면이 있는 나라니까 좀 뉴스를 아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사설이 조금 길었죠. 이상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고 앞에 말씀드렸었던 맥스 부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의 칼럼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반란의 의미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